안도르 사막까지 이야기 도중에 시릴 칸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시릴 이야기를 따로 빼내려 했지만 우리의 시릴 군은 이야기를 거듭하면서 너무나도 안쓰러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기에 문득 얘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혜성같이 등장한 키노로이,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퇴장해버려서 너무 슬펐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키노로이가 최고인 이유라고 제목을 짓긴 했지만 주제와 상관없이 그냥 키노 관련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키노로이가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가 과연 탈출을 했는지 등등 말이죠. 제작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키노로이는 제국체제에 굴복해 기계부속이 되었다가 반군이 되는 캐릭터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카시안 안도르의 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늙었지만 생명력 넘치고 또 그렇지만 제국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그는 어쩌면 카시안이 제국체제에 굴복했다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며 만들어진 인물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쇼 제작자인 토니 길로이는 나키나 아크의 얼굴이 될 배우 역으로 앤디 서키스를 찾아갔는데, 서키스는 아주 마음에 들어하면서 스타워즈 세계관으로 돌아온 김에 자신이 연기했던 또 하나의 캐릭터 스노크와 키노가 서로 얽혀있을지도 모른다는 음모론 몇 가지를 가지고 프로젝트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물론 결국 스노크가 키노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서키스는 연기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왜 키노가 나키나5로 오게 되었는지 그 비화에 대해서 상상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키노는 감옥 밖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일종의 노조 조합장이었지만 이 가혹한 감옥에 들어오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신념, 동료들의 권리에 마저 관심을 잃고 작업반장 역할에 충실해졌다고 합니다. 입는 옷이라곤 감옥의 다른 어느 부분과 마찬가지로 특색 없는 흰색의 죄수복이 전부인 나키나5에서 키노는 언제 지져질지 모르는 전기바닥에 항상 두려워하며 문도 없고 사생활도 없는 감옥에 앉아 나갈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 무언가 주도권을 잡고 남들을 잘 챙기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점은 사람의 천성은 아무리 제재를 가한다 한들 바꾸기 힘들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겠죠. 이 과정에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몸성하게 밖으로 나가겠다는 생각 하나만 들어서게 됩니다. 그 모습의 키노가 바로 우리가 파라에서 보았던 그의 모습이었죠. 다른 수감자들에게 윽박지르고 그들을 재촉하고 마음에 안 드는 멜시를 접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 행동들은 아닙니다. 한 가지 유난히 눈에 들어온 건 키노가 멜시를 정말 싫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패고 때리고 못살게 구는데 심지어 같은 방에 위아래층 침대를 쓰는 룸메이트인지라 항상 마주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멜시는 카시안만큼이나 시스템에 저항하는 인물입니다. 키노처럼 시스템을 어떻게든 유지시켜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골칫덩이 같은 존재죠. 9화에서도 키노는 자신이 안전하게 퇴소할 때까지 유지해야만 하는 매일 같은 일상을 지키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2층에서 벌어진 일이다 뭐다 하는 뜬소문들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런 루머에 동요하는 재소자들의 정신을 차리게 만들죠. 또한 키노는 탈옥할 마음을 가져본 적 있느냐는 카시안의 말을 무시하면서 꿈도 꾸지 말라고 합니다. 키노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당장의 전기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낮지 않은 부품 생산량입니다. 탈옥이니 2층에서의 사고니 하는 것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현실적으로 탈옥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키노는 각 층당 간수들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던 탓도 있겠지만 이런 정보는 체제에 불만이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건 현실적으로 극복해보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지 않고서야 유심히 보기 힘든 정보입니다. 다만 상황 파악이나 계산까진 해봤어도 가망 있는 작전까지 떠올릴 틈이 없었기에 아직까지 잠자코 있었던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키노를 작업반장으로 임명한 제국의 계산에 감탄했던 부분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죄수들처럼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감옥에 오는 단순한 사람들도 있지만 키노처럼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국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부여합니다. 작업반장 자리는 단순히 일을 잘하면 맛있는 밥을 주고 못하면 전기로 지진다고 해서 길들여지는 사람들과는 다른 자리입니다. 작업반장은 일상 여가 시간에도 사람들을 통솔해야 하고 통로에서 잡담도 하지 말게 다그쳐야 하고 각 층과 각 반과 경쟁해서 이기게 만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지간히 일머리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수행하기 힘든 자리죠. 거기에 작업반장은 자신의 반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반을 안전하게 이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마음이 들면 자신이 지키고 이끌어야 하는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그런 사상이 퍼집니다. 그러니 나갈 생각이 들다가도 그런 생각해서 뭐하냐, 내 아래에 49명이나 있는데 하면서 생각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생각할 거리도 많기에 키노같이 생각이 많은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제국이 강성하던 이 시점이라면 극소수의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키노처럼 체제에 굴복해 있을 테죠. 철저하게 체제에 굴복해버린 키노 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카시안. 천성이 남을 이끌고 남들을 생각하는 인물이었기에 앤디 서키스는 카시안이 키노의 마음속 투지의 심지를 다시 불태워준 사람으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안 안도르 같은 남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실제로 남들을 이끄는 사람만큼이나 중요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키노가 가진 특유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나 했는데 그의 성격과 많이 어울리는 재미있는 비화를 배우가 직접 만들어줘서 재밌었는데요. 여담이지만 키노를 보면서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에 나왔던 반군 리더인 로큰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안도르보다 4년 전인 시점에 이미 반군 리더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키노하고 비슷한 이유로 반군에 가담하게 된 것도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즌에서 루선이 연락하던 반군 점조직 리더 중 하나로 그가 깜짝 등장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죠. 과연 키노가 살아남았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쇼 제작자인 토니 길로이는 도대체 키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인터뷰에 웃으면서 자신도 키노를 좋아한다며 자기는 모르지만 그가 죽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최소한 드라마에선 죽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열린 결말처럼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키노를 도와주었다 거나 하는 식으로 부디 그가 살아남았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서 참 슬픕니다. 일단 수영을 잘하고 젊어서 체력도 좋은 카시안과 멜시도 정말 가까스로 나키나의 바다를 빠져나왔는데 수영도 못하고 나이도 있는 키노가 탈출에 성공했을지 자체가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죠. 거기에 키노 로이라는 캐릭터의 존재 의의 또한 그렇습니다. 키노가 카시안에게 투지를 받은 것처럼 카시안 또한 키노에게 리더십과 모르는 이들과 함께 싸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네믹이 카시안에게 반군의 정신을 건네주고 카시안 본인이 은하계의 희망이란 메시지를 건네준 것처럼 말이죠. 로그원과 안도르 유니버스에서 메시지를 주는 주체는 그 한 몸마저 불사른다는 점에서 임팩트를 줍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슬퍼도 키노는 나키나의 해변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구하는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고 제국군에게 사살당하는 아주 어두운 결말도 상상 못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료들을 살아있는 내내 이끄는 건 리더가 아닙니다. 오히려 왕에 가깝죠. 안도르와 로그원이 말하는 리더, 아이콘, 롤모델은 가장 힘들고 결정이 필요한 그 순간에 동료들을 두둔하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도 고귀하고 확고한 정신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것이 로그원 팀의 이야기이고 이번 카시안 안도르 시리즈에서 만나는 훌륭한 리더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